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원과 가족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상 첫 파격적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해수부 이전에 맞춰 종합적인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단기 대책입니다.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임차해 가족 동반 주거형 간사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350억 원, 해수부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해수부 직원 가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부산에 와도 생활이 안정적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기 대책도 병행됩니다. 조성 원가 수준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공공 민간 택지내 특별 공급도 추진합니다.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주 정착금은 1인당 400만 원, 정착 지원금은 4년간 매달 40만 원입니다. 자녀 장학금도 있습니다. 초중고생은 일시금 150만 원, 그리고 2년간 매달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2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출산 가정도 챙깁니다. 부산 이주 뒤 2년 안에 출산하면 현행 지원금에 더해 아이 1명당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때 드는 중개, 등기 수수료도 지원 대상입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대책으로 가족 동반 이주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지원 대책을 계획대로 제공하려면 특별법 등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특별법 2개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2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만 특별법안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근무지 이동이 아닙니다. 부산을 진정한 해양 수도로 완성하고 글로벌 해양 경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산시는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은 해양 수도로 도약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해수부의 성공적인 안착이 그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공동화장실을 쓰는 마을이 있습니다. 서구 서대심 사동의 한 마을인데요. 삼복도로에 형성된 이 마을이 샛들마을 사업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구 서대신 사동 시양마을의 4년 전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골목길은 구불구불, 경사도 가파릅니다. 주변엔 재개발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 마을은 외딴섬처럼 고립돼 보입니다. 그리고 샛들마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 마을 중심 삼복도로변엔 주민 쉼터가 들어섰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4분의 1인 1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양마을 쉼터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경로당과 실내 여가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대신동 주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쉼터 1층은 상자 텃밭과 야외 쉼터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노후된 공동 화장실도 세단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된 주택의 내외부 개선 사업이 주민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샛들마을 사업의 장점은 이처럼 고지대도 집집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보안 등이 교체되는 등 주거 환경이 크게 나아졌다는 점입니다. 일일이 전화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늦게 올 때도 있고 LPG 사용할 때보다는 많이 편해졌지요. 사업 지안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0% 이상. 이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서구는 현재 3개 샛들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남부민 이동은 내년, 동대신 일동은 내후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2기대에 추진되고 있는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해 지역 미술인 등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의회가 퐁피두 유치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재한 기자가 전합니다.
1번 졸속 비밀리에 추진하는 퐁피드 분관 계획 철회하라. 이기대 난개발 퐁피두 분관 반대 대책위원회는 부산시가 시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퐁피두 분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수, 연구자, 미술인 등 1,187명이 퐁피두 센터 부산 건립 반대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3일 퐁피두 분관 부지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9건 전부를 사업 설명 부족을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재정심사에서 결정적인 사항은 한 해 126억이 소요되는데 수입은 50억입니다. 결손 76억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산 시민 혈세의 낭비임이 명약관화합니다. 현재 1,083억을 재정심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액이 앞으로 어떻게 증액될 것인지는 오페라 하우스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위는 퐁피두 분관 유치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됐고 지역예술계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기대 생태계 훼손과 막대한 비용 부담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가장 좋은 덕지를 살리고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하면서 해나가 만드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퐁피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의 미래를 보고 부산시장의 미래를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반대 대책위는 시의회가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기대를 지키고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동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인데요. 시가 민간 투자업체와 실시협약을 맺고 내년 봄엔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시와 민간 투자 사업체는 지난 5일 사하구청 이청사에서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대상은 태영건설 등 3개 건설사가 만든 서부산 힐링 플래닛 주식회사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부산시의 꾸준한 노력 때문에 든 결실인 만큼 저희 태영건설은 그 가치를 깊이 새기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총 공사비는 앞선 고시금액보다 78억 원 늘어난 85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민간업체는 공사 후 의료원을 시에 기부 체납하고 20년간 관리 운영권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업체에 매년 약 91억 원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른 공기는 내년 4월 착공, 2년 뒤인 2028년 3월 준공입니다. 서부산의료원은 부산교통공사 신평역 인근 14,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300병상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 안에는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음압격리병상을 갖추고 최첨단 의료장비가 도입된 종합병원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서부산에 새로운 중증 또 필수 의료 병원이 만들어짐으로써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서부산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다 지난 2021년에서야 예산을 마련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업자 공모에 실패했고 사업비를 올린 2차 공모에서야 지금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하단 녹산선 사업자 선정 입찰이 또 유찰됐습니다. 1차 때보다 입찰 조건을 완화해 중견 건설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2차 입찰에도 참여 업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하단 독산선 건설 사업 설계비 37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맡을 시공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차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됐고 이후 시공 실적 심사 조건을 완화해 2차 입찰에 나섰지만 역시 참여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낙동강 아래를 지나야 하고 명지 신도시 구간을 지하로 뚫어야 하는 공사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데다 1조 4,8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반응입니다. 특히 일대에서 진행 중인 부전 마산 복선 전철과 사상 하단선 사업지에서 지반 붕괴가 이어진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입찰에 이 같은 반응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3차 입찰을 진행한 뒤 유찰될 경우 공구를 나누거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발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 하반기 착공이지만 시공사 선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착공은 물론 2032년 완공까지도 지연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착공 지연과 예산 삭감, 다시 예산 반영 등 지지부진했던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정부와 부산시가 입찰 주권을 확정하기 위한 공사기간 논의에 나서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덕 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의 공사 기간을 확정하기 위한 비공개 끝장 토론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에서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과 부산시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적정 공기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입장은 7년 84개월, 건설업계는 9년 108개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연내 입찰을 위한 사실상 입찰 전 최종 실무 절차입니다.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정부가 정한 84개월을 지키지 않고 108개월을 제시해 수의계약에서 탈락했고 이후 사업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측은 연약지방 보강과 방파제, 매립공정 조정 등의 공기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착공은 늦어졌고 지난 6월 사업비마저 불용 처리돼 삭감됐었습니다. 다행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 6,890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착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의 결과를 참고해 입찰 조건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끝장 토론회가 마무리되면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사상구 의회와 부산진구 의회가 국외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이어 북구 의회도 올해 국외 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는데요. 북구 의회는 올해까지 내리 3년 해외로 연수를 떠나지 않으면서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아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한동안 기초의원들의 국외 연수는 단골 논란거리였습니다. 혈세를 들여 관광지만 돌고 온다는 외유성 논란, 인터넷 게시물을 긁어붙인 연수 보고서 등의 지적이었습니다. 올해는 국외 연수 취소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구 의회와 부산 진구 의회가 취소를 발표했고 강서구 의회와 동구 의회도 국외 연수를 떠나지 않을 계획입니다. 북구 의회도 올해 국외 연수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처마킹도 하고 아무래도 견문도 넓히고 이래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데 접목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북구가 사실은 재정 자립도 많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의원들이 일부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돈을 갖다가 어려운 데 좀 쓰고 주민 혈세를 좀 아끼자. 북구의회는 2022년 복지 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북유럽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듬해에는 심의 단계에서 연수가 취소됐고 지난해부터는 의원 협의를 통해 국외 연수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내리 3년 취소, 내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제9대 북구의회 국외 연수는 2022년 한 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해마다 의회 예산에는 연수 비용이 반영됩니다. 올해는 약 7,700만 원. 그동안 국외 연수 취소로 절감한 예산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렇지만은 이 혈세를 갖다가 주민들 보기에 이제 그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복지 쪽으로 예산을 쓴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신뢰도는 많이 높습니다. 의회는 국외 연수를 떠나지 않는 대신 국내 연수와 의원 연구단체 활동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내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 무료화됩니다. 32년간 이어진 지역 주민들의 수곤이 드디어 실현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설치된 가락요금소, 도심 구간에 설치된 보기 드문 유료 요금소입니다. 부산 주요 산업단지와 부산 신항을 잇는 사실상 시내 통행도로 성격이 강하다 보니 출퇴근이나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부산 시민들이 매일 요금을 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출퇴근 통행료 일부를 할인하고 있지만 내년 6월부터는 차종에 상관없이 가락 요금소 구간에 대해 부산시가 지원을 시작합니다.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서부산 IC에서 가락 IC 고속도로 구간으로 산업단지와 부산 신항 등을 연결하는 거점 구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 시민이 소유하고 부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입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하루 왕복 한 번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곳 상공인들의 수건 사업이었고 그동안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거치고 또 부산시가 그 통행료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지원 방식은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를 낸 뒤 이용자가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용 내역을 확인해 시가 비용을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기업의 물류비를 줄이고 부산 신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도 당연히 책정이 될 것입니다. 내년 6월에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이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에 하는 것이고. 이번 지원으로 연평균 444만 대, 하루 평균 11만 8천 대 차량이 통행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국도 2호선으로 몰리던 차량도 분산돼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32년 만에 풀린 가락 요금소 통행료 지원은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경제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항이 환적 화물 운송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AI 기반 환적 자동 운송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면서 인공지능 항만 혁신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이 자동화 셔틀에 실려 움직입니다. 배터리 기반의 무인 자율주행 셔틀이 컨테이너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옮깁니다. 무인 자율주행 궤도는 부두와 부두를 연결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타부두 환적 자동 운송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친환경 궤도형 이송 장비와 인공지능 운영 관리 기술이 핵심입니다. 2대 한 세트 셔틀이 20피트 이상의 컨테이너를 시속 20km로 빠르고 안전하게 옮깁니다. 항만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AI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본 ITT 그 자동 운송 시스템의 경우 이제 완전 무인 자율 주행이 가능한 그런 이제 2대 셔틀이 한 대 컨테이너를 이송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오더링이라든지 혹은 또 차량 간격 제어, 배차 제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AI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항은 연간 2,400만 TU를 처리하는 세계 2위 한적 항만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환적 화물인데 특히 부두와 부두를 오가는 타부두 환적이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자동 운송 시스템은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 항만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인 자동화 환적 운송 체계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현장 실증을 거쳐 상용화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처음 접하는 관객을 위해 클래식 부산이 준비한 특별 무대. 관객 입장이 시작되자 텅 빈 객석이 금세 메워집니다. 이어 조용한 가운데 오르간 건반으로 웅장한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장면 OST입니다. 영화 음악으로 작곡됐지만 오르간 연주에서는 장엄한 사운드가 한층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박준호 오르가니스트 연주에 이어 해설이 곁들여지고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하 소설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음악 이야기가 흥미를 더합니다. 웅장한 연주에 이어 밝고 재치 있는 곡조까지. 바로크 시대 오르간 연주의 다채로운 음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클래식 부산은 음악과 문학 두 예술가가 함께하는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클래식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오르간과 문학이 만난 특별한 무대, 관객들에게 또 다른 예술적 울림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23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 비 소식이 있겠고 주 후반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예보기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강수 지역과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